재무 엑스파일 전담반 멀더 안녕하세요. 멀더 이재환입니다. 스칼렛 안녕하세요. 스칼렛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요즘 출산을 앞두고 태아보험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자녀분이 임신을 해서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린이 보험도 있더라 하시면서요. 둘의 차이가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사실 어린이 보험과 태아 보험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즉 출산 전 아이의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출산 후에는 어린이 시기부터 많게는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태아보험이 왜 필요한지부터 짚어볼까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생 직후의 질병,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우선 2.5kg 미만의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태아보험에서 이런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전자, 염색체 등의 이상이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환경적인 영향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선천 이상으로는 혀 밑에 설소대 단축증, 귀 앞부분이 봉긋하게 솟는 부위계, 혀가 너무 커지는 대설증 등이 있습니다. 위의 질병들은 선천 이상 수술이라는 이름의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특약은 출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22주 내로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천 이상은 확률적으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까지 발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현재 보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새로운 보험으로 리모델링 예정이신 분들은 내 보험에 선천 이상 수술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있으시다면 바꾸는 게 옳은지 담당자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조금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러면 아이의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은요. 네. 기형아 검사를 받기 전에 가입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기형아 검사는 1차, 2차로 나뉘는데요. 1차는 11주에서 13주 사이에 진행하고 태아 목 투명대 검사라고 합니다. 2차 검사는 15주에서 21주 사이에 진행하는데요. 쿼드 검사라고 하거든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을 검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부담보나 가입 거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추가로 요새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자연 임신하고는 가입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먼저 단태아의 경우 2차 기형아 검사 이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1차, 2차 기형아 검사 결과지, 초진을 포함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셔야 해요. 둘 이상의 태아가 동시에 임신이 되는 다태아 역시 다른데요. 20주 이후에 정밀 초음파 검사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2차 기형아 검사 결과지,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 초진을 포함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와 현재 태아 성장 발달 기록이 필수로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몇몇 회사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이라도 단순 고지를 통해 기형아 검사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도 다르고 또 언제 이게 가입이 가능한지도 다르고 내야 되는 서류도 다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게 막 슉슉슉슉 지나가잖아요. 다시 저희 영상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요. 근데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네, 있어요. 바로 산모가 고혈압이나 당뇨, 자궁근종, 조산력 등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 산모의 고혈압은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가 높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태반, 태아로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겨 태아의 성장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때로는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혈압 산모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아를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해둘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실 것도 같고 내 아이를 위해서도 뭔가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출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출산 이후에는 또 어떤 특약들이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른이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등등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고요. 주로 어린이들이 걸릴 확률이 높은 특약을 포함시키는 거죠. 요새 어린이집에서 많이 유행하는 수족구, 독감,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관련된 특약이랄지 혹은 아토피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토피 진단에 관련된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좋고요.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등 어린이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부분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수족구나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애들 병원비는 되게 싸던데. 많이 싸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엄마가 휴가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정 못 낸다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모님들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를 좀 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특약도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스쿨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 뼈도 많이 부러지는데요.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이 가는 것도 골절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골절 진단비 중에 치아파절을 포함하는 골절 진단비가 있으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야, 우리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칠 경우를 준비하다 보면은 아우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렇게 유용한 특약들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은 만기입니다. 내가 30세 만기로 준비할 것이냐, 100세 만기로 준비할 것이냐죠.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30세 만기는 100세 만기보다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후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30세 만기는 성인까지 자녀 보장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하고자 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얘기죠.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100세 만기는 반대로 3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향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20세나 30세쯤에 어딘가 아프다고 하면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겠죠. 유병자 보험으로만 준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만기는 자녀의 건강을 평생 보장받고 싶으면서 다소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30세 만기, 100세 만기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후에 아이가 건강할 때 많은 보장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추가로 나중에 준비하고 싶을 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만기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는 있지만 일단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주의를 보면 태아보험에 가입을 할 때 순수 보장형 그리고 만기 환급형 이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께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순수 보장형은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보장만 받는 유형이고요. 음.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책정된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없고. 그렇죠. 어. 그래서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자녀 건강을 보장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만기 환급형은 나중에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환급액을 받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보장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보다는 다소 비쌉니다. 게다가 100세 만기의 경우에는 100세 때 돌려받는 거여서요. 100세 만기를 가입하면서 만기 환급형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만기형에서는 만기 환급형을 선택하는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0세 만기로 하고 만기 환급형을 한다. 그럼 내가 100세가 됐을 때 돌려받는 거다. 100세 시대인데 뭐. 근데 100세 시대지만 100세 환급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다. 하지만 30세 만기형에서 만기 환급형이다. 그럼 그 돈을 뭐 저축 겸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0세 만기로 갈 것이냐, 100세 만기로 갈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나는 저축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보험료에다가 적립금을 좀 넣겠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 장단점은 확실하게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꿀팁도 있을까요? 네, 입원 특약이나 응급실 특약 같은 게 있는데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유아기 때에는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잦은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질병 입원 특약, 응급실 특약에 가입하는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완성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는 해당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비싼 특약을 유지하기보다는 자녀의 위험률이 떨어질 수 있는 성장 단계에 따라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네요. 입원실 특약 이런 거. 네. 성인의 경우에는 너무 비싼데 비싸게 내면서 별로 입원하지도 않는데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에는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실 특약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두 분이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성장 단계에 따라 조금씩 조절을 해라라고 팁을 주셨고요. 자, 성장 단계에 따라 조정하면 좋을 특약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태아보험 중에 깁스 치료 담보가 있는데요. 통깁스를 할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통깁스보다는 반깁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 조정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치아 파절을 포함하는 골절 진단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연구치가 다 나온 청소년들은 골절 진단비를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놀다가 이를 부러지는 일이 적기 때문이고요. 만약 유전적으로 이가 너무 약하다면 치아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우선적인 보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의논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곁에 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들을 계속 꾸준히 20년 동안 일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조정을 해가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우리 집 가정경제가 원활히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는 계속해서 조정해서 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봐야 쓰지 않는 건데 그 돈을 계속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가시라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최근 보험사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험의 다자녀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둘째 혹은 셋째가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1%에서 5%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가족 할인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할인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이 신고만으로도 할인이 적용이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일부 다른 회사는 부모가 다자녀 할인 특약 대상이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고 소급해서 할인해주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알려주셔야 그때부터 할인이 됩니다. 치사해요. 뭐 이런 거는 꼭 알려줘야지 할인해주고 이렇게 막 금액 커지는 거는 안 알려줘도 금액 다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263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험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2030 보험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는 일반 보험하고 뭐가 다른가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어린이 보험하고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2030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험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음. 만 15세 이상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아무래도 40세 이후보다는 40세 미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일찍 가입할수록 가입 한도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의 암 가입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 보험은 7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가입 한도가 장점입니다. 다만 5년 이내 입원 수술 등이 있으시면 심사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입시켜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보고 가입을 시켜준다. 그렇죠. 아. 네, 일반 보험은 가입 후 1년에서 2년 동안은 50%만 지급하는 감액 조항, 90일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는 면책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네. 2030 보험, 즉 어른이 보험은 대부분 감액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자마자 보장됩니다. 또한 납입 면제 요건도 좋은데요. 납입 면제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하죠. 일반 보험은 납입 면제 요건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지만 2030 보험은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보험료나 여러 제반 조건이 좋은 만큼 건강한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제반 조건이 좋다라는 이 제반 조건, 좋은 제반 조건들이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조금 더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할 때 더 가입이 이렇게 좋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4부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3부에서는 저희가 태아보험부터 어린이 보험 그리고 어른이 보험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번엔 두 분을 직접 만나서 도움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전업주부입니다. 동키호테 방송을 애청하던 중에 갱신형에 대한 부분을 듣고 저희 부부의 보험을 살펴보니 갱신형이 좀 많더라고요. 3년이나 5년 정도 주기적으로 갱신도 되고 금액도 오르고 평생을 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3학년 1학년으로 성인이에요. 어렸을 때 가입했던 보험이 30세 만기라 이걸 슬슬 바꿔야 하나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참 고민이 많은 저희 가족 보험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전업주부의 사연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50대 동키분들 아마 많으실 거고요. 얘기 들으시면서 그래 우리 집도 똑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 남편분의 보험을 살펴보니까요. 저축보험이 30만 원, 비갱신 암보험이 3만 원, 나머지 건강보험들이 모두 갱신형으로 합이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모두 전화로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게다가 연금으로 알고 계신 저축보험은 단순히 저축만 가능하고 연금으로 전환이 따로 되지 않은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해당 저축보험의 약관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항상 약관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약관 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증권뿐만 아니라 약관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 근데 사실 증권도 잘 안 보거든요. 약관까지 살펴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약관은 내용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설명해 줄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연자분의 보험 가입 내역과 약관을 살펴봤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되어 있었고요. 약간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두 해지를 권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지를 권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분이 건강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해지를 하면 다시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의 총 보험료로는 5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우선 이 중 30만 원이 저축보험이었잖아요.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되겠죠. 보장성 보험으로만 생각하면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새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15만 원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던 보험료보다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불어서 보장 범위가 뇌출혈에서 뇌혈관으로,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요. 남편분의 경우에 보험료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보장은 훨씬 더 탄탄해졌습니다. 내가 이 돈을 계속 낸다고 해서 어딘가가 아플 때 보장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보험이었다면 이제는 돈은 줄어들었지만 내가 어딘가 아플 때 심장이나 뇌가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구나라는 안심이 되는 그런 보험이 됐어요. 사연자분의 보험도 봐야죠. 네, 사연자분께서는 종합보험 3개와 연금보험을 포함해 모두 4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로 실비의 경우 예전 실비다 보니 30만 원을 보상하는 식중독 치료비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없는 특약까지 있어서요. 전환 실비를 통해 실비만 따로 뺐고요. 3대 질병보험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 교체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I 보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래전 아는 지인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입하셨더라고요. CI 보험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라 굳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연자분의 연금보험은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종신형 연금이 안 되는 상품이었거든요. 상담을 나눠보니 일단 해지하고 목돈으로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지를 했기 때문에 납입하는 월 보험료는 기존 4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감소했고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네. 자, 사연자분 역시 한 달 보험료가 43만 원이었는데 17만 원. 혼자서 43만 원 낸다는 건 너무 크죠. 17만 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분들 보험도 살펴드려야죠. 네, 자녀분들은 둘 다 모두 같은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30세 만기의 어린이 보험과 CI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CI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은 사연자분과 마찬가지로 아는 분이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입한 보험이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종신보험은 15세 이상부터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유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만약에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좀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특약도 보장 내용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해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상황을 다 설명드렸지만 소비자분이 직접 나는 그래도 이거는 안 가져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해지를 하겠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보험은 만기가 30세인데 두 자녀가 대학생이어서 지금 만기가 10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2030 보험으로 교체를 권해드렸습니다. 아까 나온 거네요. 네, 맞아요. 다행히도 자녀분 두 분이 아픈 적이 없어서 교체가 쉽게 가능했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13만 7천 원과 14만 원에서 9만 원과 9만 2천 원으로 줄었는데요.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험을 30세까지 유지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만요. 굳이 바꾼 이유는요. 30세가 되기 전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어서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험은 예전에 없었던 보장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건강하니까. 앞서 사연자분이 연금보험 말씀하시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연금인 줄 알았는데 연금이 아닌 걸 갖고 오셨잖아요. 저축보험. 그 부분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사연자분 가족의 총 보험료의 합이 120만 원에서 55만 4천 원으로 감소해서 약 65만 원의 저축 여력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요청 주셨던 은퇴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사연자분 부분께 이제 몇 세에 은퇴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여쭤봤더니 65세에 은퇴하길 원하고 필요한 생활비는 한 4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매달 400만 원을 마련하고 싶다. 와, 많이 필요하시네요. 네, 그렇죠. 사연자 부부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금화 해보니까요. 65세 이후부터 약 3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원하는 생활비 400만 원 중에 나머지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8% 단리 확정보증 연금 상품으로 100만 원을 제안드렸습니다. 은퇴가 머지 않으셔서 리스크가 있는 변액연금보다는 수익이 다소 낮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확정 상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되어 있는 연금액이 3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만 더 준비를 하면 됐고 그리고 100만 원을 채우면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하지 않고 네. 8% 단리 확정 보증 연금 상품으로 100만 원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무리하는 상품이 아닌 요걸로 추천을 드렸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른이 보험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둘째, 웬만하면 순수 보장형으로 만기 환급형은 30세 만기일 때만. 셋째, 무작정 보험을 교체하기보다는 약관을 꼭 살펴보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지훈 전문가, 이재환 전문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